네, 여러분, 이 책의 주제인 수질 관리와 모델에 관해 내가 처음 공부하게 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초 미국 라커스 대학교 환경과학과 대학원 과목인 환경모델과 환경위생학을 수강할 때이다. 당시에는 마땅한 교과서가 없어서 주로 강의 노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난 87년 로버트 소만 교수의 Water Quality Modeling and Control이라는 저술서가 지금까지 수질 모델 분야에서 고전 텍스트 같은 역할을 해왔다. 소만 교수의 제자이자 나의 고교 선배님인 경기대 이시진 교수님이 이 책의 번역을 제안하여 내가 공력자로 수질 모형과 관리를, 이 책은 아니죠. 예, 이건 따로 번역서를 내 수질 모형과 관리를 발간하게 되었다 하고 쭉 나오는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수질 관리학 원리와 모델. 읽어보니까 제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제 수준에 보니까 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수식이 많죠. 수식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래서 제 수준에서는 예. 읽기는 좀 용존 산소의 변화, 산소 포락 곡선의 주요 지점, 골치 아프군요. 수질 관리도 수식이 많고 그렇군요. 예. 수학책 같이 느껴지는군요. 예. 이 책의 모델 말하자면 고전 텍스트라고 할 만한 책이 이 책이군요. 예. Principle of Surface Water 지표수, Quality Modeling and Control.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만 교수가 쓰신 거죠. 예, 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게 있군요. 녹조는 무엇이 결정하냐? 1. Temperature, 2. Solar Radiation, 3. Nutrient, 예. 기온, 태양, 영양물질. 예. 그렇고 유속 이런 것은 아니군요. 그 유속이 전혀 관계 없는 거죠. 물에 있는 미생물이 속도감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그 뜻에 쭉 가는 건데. 같이 가는 거죠. 예. 우리가 KTX 타고 그렇게 빨리 가더라도 속도감을 못 느끼는데 예. 물을 타고 미생물이 하루 8km 가다가 하루 4km 간다. 그래서 더 번식되고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이 책은 학교 교과서 같습니다. 예, 그 과목을 이제 강, 호수, 하구, 항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과서로 2009년도에 썼던 거지요. 2009년도에 썼고 뒤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그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군요. 예, 그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2개의 노벨상을 줘야 된다. 하나는 평화상, 다른 하나는 과학상. 예. 과학상이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평화상이야말로 물을 둘러싼 분쟁, 그렇죠. 이런 걸 막아주니까. 그렇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책도 가져오셨고 오늘 어디 얘기하고 영산강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영산강이 이 4대강 살리기 중에서 가장 이 난제 중에 난제였고 아주 과거부터 이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강입니다. 아니 영산강은 세칭 말하자면 똥물이었다. 그렇죠. 그 영산강이 사실은 이제 그 광주시 하수 처리장 물로 흘러가게 된 거죠. 한번 신문 기사를 먼저 한번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중앙일보에서 4대강 살리기 바로 하기 전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나온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은 말입니다. 뒤에 하면 여기 주 내용이 보면은 상류에 4개의 농업용 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이 전부 다 이제 갇혀 있어 가지고 아래로는 강폭 60m 강에 물은 2, 3m 정도로 또랑이 돼 있다. 쫄쫄 흐르다. 그 수심도 한 20 내지 30cm. 참 강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50km 지나면은 광주시 하수처리장 물이 돌아가지고 하루에 70만 톤이 도는 거죠.
예. 그 위에 물은 다 농업용 저수지에 갇혀 있고 이제 강주시 하수처리장 물로 들어오니까 그때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영산강의 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고급수의 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산강 물은 똥물이라고 하는 게 저 얘기군요. 예. 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오히려 영산강 물이군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 위에는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사에 나온 내용이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나주라든지 무안 뭐 이런 데는 또 홍수가 범람하는 거죠. 예. 그 홍수가 범람해 가지고 홍수 범람 요인이 뭐냐 여기에 나오지만은 바닥에 계속해서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예. 이게 물이 빠지지 않는 거지. 조금만 비가 와도 이제 홍수가 넘치고. 나고 이때 보면은 여기에 뭐 89년도 뭐 이런데 이 2004년도 이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뭐 이런 이 뭐 집채만큼 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지붕만큼 물이 찼다 이런 예. 기록들이 여기에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 그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저 물의 원천은 뭡니까? 저 물의 원천은 이제 일부 섬진강에 있는 동복댐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서 예. 먹는 물을 가져오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 곳에서 먹는 물을 가져와 가지고 먹고 버린 물. 예. 우수도 좀 섞이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수는 이제 비가 올 때지. 아,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고 평소에 먹는 물은 섬진강에 있는 동복댐 이런 데 물을 예. 가져와 가지고 먹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이 보면은 70년대 초에 지금 그 광주 기아차 공장 건설할 때 예. 이 영산강을 따라 3,000톤급 배지선이 그 바지선이 나주까지 왔다. 아, 그런데 예. 근데 지금은 1톤짜리 어선도 못 다닌다고 2009년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 거죠. 바닥에 예. 어마어마하게 퇴적물이 쌓였던 거죠. 특별히 그렇게 쌓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 저희 지역이 이제 그 여기 나오지만은 81년도에 영산강 하구원을 만들었다. 예. 그 영산강 하구원을 만드니까 그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 계속 거기에 쌓이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수심이 얕아지고 위에 내려오는 물은 없고 뭐 그런 식이 된 거죠. 학원이라는 게 강을 쭉 따라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강을 막아서 막았죠. 쳐 있군요. 막았죠. 막아서 학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81년도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바닷물이 밀려오는 걸 막아야지 위에 농지가 생기고 아, 또 농업 용수가 예, 그 바닷물이 밀려오면은 이게 짠물이잖아요. 예, 소금기가 있으니까 이걸 막으면은 위에 이제 담수가 생기고 그 담수호를 만들고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 학원으로 막혀 있는 그 생태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죠. 유지되고 있죠. 그걸 뚫었어야 하나요? 그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지금 하구원이 4대강에 세 곳에 낙동강 하구원, 영산강, 금강 하구원이 있는데 예. 그 하구원이 그 당시에 주 목적이 뭔가 하면은 농업 용수하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요. 사실 예. 그러고 또 하구원 자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이 하구라는 데가 뭔가 하면은 위에는 민물, 예, 아래는 바닷물 만나는 곳이라고요. 예,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가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생물들이 굉장히 그 위에 사는 생물들, 아래 사는 생물들 그걸 우리가 생태계의 점이지대라 그러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걸 막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이제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했던 거죠. 예.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단위 면적당 이 생산량이 예.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또 그만큼 지금 많은 농지가 필요 없고 좀 우리가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럼 학원 문제도 언젠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군요. 경집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 사실은 지금 4대강에 16개 보 만든 거는 이 지금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환경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예. 만드는 거고
하구원은 사실 그 당시에 영산강 하구원 같은 거는 요즘 뭐 사드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뭐 만드는 거죠, 저게. 지금 같으면 도저히 저게 불가능했던 그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때는 농지가 절대 필요하니까 막아서 일단 농지를 확보하고 예, 예. 뭐 이런 것이었군요. 예. 그리고 저게 마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저게 왜냐하면은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간혹 백석살이라 해가지고 예. 그 이게 조차가 높아지- 아주 클 때 예. 목포에 저게 일부 지역에 침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로 인해 가지고. 아, 그쪽으로 밀려 올라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또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영산강 하구원 때문에 위에서 이제 홍수가 지면은 내려오다가 뚝에 이게 막히니까 하구 뚝에 막히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아까 조금 전에 그 뭐 범람했다는 그런 것도 예. 바닥에 퇴적도 있지만은 내려오다가 영산강 하구에서 빠지는데 예. 그게 막히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난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할 때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이 수문을 이렇게 물이 통하는 이 물문을 아주 또 크게 만들었죠. 그런 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이 그림도 설명 좀. 예. 이 그림이 이제 그 신문에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설명이 이 영산강이 저렇게 뭐 폭이 2, 3m 그죠? 예, 저런 몇 식으로 메다. 물이 흘러왔다. 흘러왔고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나주에 보면은 저게 있잖아요. 거기 1915년도에 등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기까지 배가 돌았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등대가 이제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그 옆에 이게 다 그 당시에 기형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 하기 전에 예. 영산강에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기형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강이 거의 그 다음에 또 농업 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고기를 들고 있는데 그 뒤로 보이는 풍경은 뭐 그럭저럭 강이 모양이 있는 것 같군요. 예. 그 강 모양이 있더라도 거의 물 흐름이 좀 작다. 지금 4대강 공사를 하고 나서 예. 말하자면 지금 영산강은 어느 정도나 좋아졌습니까? 뭐 개선이 많이 되긴 했나요? 뒤에 제가 이제 뭐 수질 그런데 보통 한 5급수에서 한 3급수, 3, 4급수 정도 조금 더 개선된 거죠. 그렇군요. 예, 예. 말하자면 다른 낙동강 수계에서 보듯이 확연하게 좋아졌다. 그렇진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제가 한번 또 예, 예. 자료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영산강 그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예.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예. 영산강에 물이 이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그 저 또. 토사다 여전히 많이 쌓여 있군요. 과거에 그랬죠. 그리고 그 저기에 흐르는 물이 거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광주시 하수 처리장 물이다. 참. 예. 그러다 보니 저기에 기형 강물도 물고기가 아니에요.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강물이 아닙니다. 강물도 그죠? 아니었지. 예. 예.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영산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던 게 뭔가 하면은 94년도에 물고기 폐사 사고가 있었어요. 예. 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고 이제 94년도에 영산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는데 낙동강 페놀은 산업 폐수가 이제 그때 페놀이 공장에서 구미에서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강 바닥에 퇴적물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산소가 고갈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이제 산소 고갈로 이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보십시오. 물고기가 거의 한 2,000kg를 떼죽음을 해 가지고 예. 그걸 이제 뭐 치우고 했던 거를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영산강 물을 누가 먹었느냐? 목포시에서 먹었다고요. 예. 목포시에서 먹고 있다가 저런 사건이 나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이게 이제 급수를 따로 하다가 나중에 96년도 가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목포시에 이 몽탕 취수장이라고 여기서 취수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중단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영산강 물은 아무도 사람 먹는 물로는 안 쓰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 인근 지역에서는 식수는 뭐로 합니까? 그 옆에 그 탐진강에서 장흥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물을 이제 끌어가지고 먹고 있죠.
그 양은 충분한가요? 그 여러 곳에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하죠.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영산강은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였군요. 엄청난 문제였죠. 저게 거의 뭐 지금 아마 4대강 중에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죠. 예. 보십시오. 이 또 하나 보면은 말입니다. 영산강물이 워낙 더러워가지고 이게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고 저걸 농업용수로 쓰니까 작물이 안 자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지하수를 파쓰는 거지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저걸 한번 보면은 나주에 노안 금암지구의 지하 수위가 70년대는 6m에서 한 8m 정도만 파면은 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80년대는 12에서 15, 90년대는 18에서 21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영산강 살리기를 시작할 때는 예. 30m를 파야지 그 지하수를 다 끌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강이 이제 물이 차 있으면은 이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강에 물이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예. 그 당시에 영산강 상황으로서는 강도 문제지만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거죠. 저 지하 수위가 깊어지는 것은 한두 번 비가 많이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지역 사는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저걸 피부로 느끼겠는데요. 느끼죠. 특히 농업용수 뭐 이런 걸 할 때 많이 느꼈는데 이것 때문에 영산강은 꼭 필요했던 사업이죠, 저게. 예. 그 밑에 그림은 뭡니까? 뭐. 그 밑에는 이제 전국에 이 지하 수위가 2000년대에서 2003년까지 조금씩 늦어지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런 자료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니까 몇 년 동안에 얼마 늦어졌느냐. 대구라든지 특히 어디였냐. 목포 같은 데서 지하수를 많이 낮아지는 거지. 목포와 순천에서는 예. 지하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군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아, 이런 자료가 있기는 있군요. 예. 있지. 안동, 태화도 이런 데는 1m 정도, 예. 밀양시 가곡동도 1m 정도 낮아졌군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안동, 밀양 이런 데는 4대강 공사하고 나서 원상 회복이 좀 되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 이제 뭐 4대강 사업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여기 보면은 영산강 이제 살리기를 하는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촌보 그다음에 죽산보 두 개의 이제 보를 만들고 예. 특히 그 아래 죽산보 위에 게 성촌보 아래 게 죽산보에는 아마 16개 보 중에 유일하게 배가 다니는 조그마한 배가 다니는 거 조그마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통선문이라 해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영산강 살리기에는 농업용 저수지 23개를 점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뚝을 높여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수량을 가져가고 저 인근에 주변에 이제 있는 저수지들 23개 저수지에 이제 그 지역이 농업용수가 아주 부족한 그리고 이제 그 영산강물도 제대로 농업용수도 못 쓰고 하니까 저런 사업을 했던 거죠. 농업용수들은 나중에 하천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예, 나오는데 실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영산강의 수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맑은 물은 농업용수로 쓰고 실제로 영산강물이 조금만 더 깨끗해지면은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비 올 때 많은 물을 모아가지고 영산강 지역에 농업용수로 써버리니까 지천에 흘러가는 물은 없는 거지. 맑은 물이 없고 하니까 영산강물이 아직도 저런 일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흐르는 경로하고 지천의 일반적인 경로하고가 다르군요. 그렇죠. 농업용수를 그 저수지에서 끌어서 버리니까 이것이 농지로 통해 가지고 영산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할 리가 별로 없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지난번 그 통계 방법으로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걸 하는 저 녹조를 일으킨다는 인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아졌죠. 거의 95% 실내 구간에 만족할 위에 만큼 겁니까? 위에 있는 그 8개 지점에서 이제 보면은
거의 맨 위에 있는 광주 1 저거는 뭔가 하면 광주천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예. 들어오기 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죠. 그러면은 예. 뭐 78, 상당히 69 그렇군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죠. 많이 됐고 BOD는 위에는 일부 95% 실내 구간에 들 만큼 개선이 됐는데 아래에는 통계적으로는 조금 미흡하지만은 거의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가 개선이 된 거죠. BOD도 일부 개선되고 근데 일부 몇 개 지점은 위에보다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고 예, 몇 개 지점은 뭐 95% 실내 구간에 들지 않을 정도로 나왔는데 예.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개선이 된 거로 나오죠. 예. 나오고 그다음 보면은 부유 물질들 예. 이 얼마나 이거 혼탁하냐 안 하냐 이것도 위에는 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이 됐는데 아래에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유의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근데 밑에는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 뭐죠? 이게 영상강의 큰 문제입니다. 뭐냐 예. 하면은 클로로필 A 저기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 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저게 이제 녹조로 가는 녹조가 되는 되는데 저거는 보십시오. 거의 뭐 마지막 하나 빼고는 다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저게 왜 저런가 하면은 무안이라는 데는 바로 영산강 하구원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기에 일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런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면은 이게 아주 큰 영산강에서 다른 사대강하고 달리 엽록소가 이것이 아주 심한 경우는 200까지 봐요. 나빠지잖아요. 뭐 일관되게 나빠졌군요. 이건 나빠졌어요. 상당폭 나빠졌군요.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빠졌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 뒤에 보면은 COD도 나빠졌지요. COD도 거의 뭐 전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점이 한 두 곳이 있지만은 거의 저게 10몇 프로, 20몇 프로 나빠진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총인 이 저 인은 비료 성분은 개선됐고.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BOD하고 SS도 비교적 예. 뭐 일부 구간 제외 뭐 통계적으로 좀 유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개선됐고 말이에요. 그런데 클로로필 A하고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 예. 그다음에 이 화학적 산소류랑 예. 결국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 때문에 의해 가지고 같이 나빠져요. 이 두 개가 나빠졌는데 그 상당히 이거 의무이잖아. 왜냐하면은 예. 총인이 줄면은 당연히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이 총인은 줄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난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과연 그러면은 낙동강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 밑에 저게 낙동강의 왜 저 금호강 예. 이후입니다. 예. 예. 금호강 이후에 대략 보면은 영산강 이 사업을 하고 나서도 개선된 정도가 낙동강의 개선되기 정도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보면은 지금 그 영산강이 사실 인 같은 거는 말이에요. 예. 0.7에서 거의 엄청나게 지금 줄었잖아요. 예. 처음에 저기가 굉장히 그 인이 높았다는 거죠. 거의 뭐 하수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거고 하니까 높았는데 이게 개선을 시키는데도 지금 거의 낙동강 수준으로 된. 그 지금 뭔가 하면은 영산강의 이 사업 후에 바로 겨우 이제 낙동강 사업 전으로 갑니다. 그 정도 수준 개선되었다고 하는 게 예. 낙동강의 개선 전 정도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되었다. 되는 거죠. 그다음 보십시오. 그다음 보면은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사업 후의 클로로필 A 농도가 사업 전 이 낙동강의 클로로필 A 농도하고 같은 거죠. 그렇군요. 식물성. 예.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은 왜 인이 줄었는데 보십시오. 인이 이거는 줄었는데 늘어났냐? 클로로필 A는 늘어났냐? 예, 이 식물성 플랑크톤 늘어났냐. 이게 이제 상당히 퀘스천이다고요.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자료를 놨는데 이게 바로 뭐냐. 물 속에는 수중에 자라는 식물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그 수초.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부착조류. 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모래라든지 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부착조류거든요. 그 다음에 저걸 뭐 페리파이톤, 벤틱 엘지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유조류라고요. 그런데 저 부유조류는 물을 떠가지고 분석하면은 나오고. 저기에 검출돼요. 근데 두 가지는 뭔가 하면 검출이 안 돼요. 예.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저거는
지금 엽록소 A로만 검출이 안 될 뿐이지 저거 역시 뭐좀 하면은 이 물에서 인도 쓰고 산소도 내놓고 여러 가지 수질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왜 저러냐? 지금 제가 추적하기는 말이에요. 바로 과거의 저런강이 이렇게 변하니까 과거에는 주로 부착조류가 자라다가 예. 이번에는 이제 물이 지금 부착조류하고 수초는 얕은 데서만 살아요. 예. 깊은 데는 살 수가 없어요. 빛이 통과 안 하니까. 음. 이 종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부유조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아지고 그러니까 수초 부착조류는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초 부착조류가 자라면은 일반적으로 부유조류가 잘 못 자라요.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수초가 자랄 때는 수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이것이 못 자란다.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또 어떤 그런 관계. 그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그 제가 왜 저걸 좀 아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1997년도하고 2003년도에 냈던 논문. 이게 다 뭐냐. 수초가 많이 자라는 곳에서 수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 그걸 이제 뭐 저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저 식으로 풀어가지고 하는 건데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저 세 가지가 있지요. 그 플랑크토닝, 물에 이렇게 부유하는 거하고 바닥에 붙어 있는 거하고 수초인 경우하고 그 차이가 저 어떻게 왼쪽 그림이 오른쪽에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까? 예, 그거하고 이제 거기에서 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가 저걸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던 해가 되는 거죠. 저런 걸 제가 이제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저런 걸 해보니까 분명히 영산강 같은 데는 저런 경험으로 봐서 과거에는 부착조류가 수초가 자라다가 이것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좀 절여되지 않았냐. 이는 줄었지만은 클로로필 A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지. 보십시오. 이것도 재밌는 건데 뭔가 하면 이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이 식물, 그러니까 녹조를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예. 물론 미국은 두 가지 다 하죠. 녹조를 키워가지고 그걸 에너지도 쓰고 뭐 플라스틱도 하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데 녹조가 자라잖아요. 예. 그 녹조 키울 수 없잖아요. 안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자라게 하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을 쓰는 게 보면은 볏집인 모양인가?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저게 있죠. 거기 있는 예. 그 보리집이죠. 예. 보리집을 하면은 보리집에서 이게 녹조가 못 자라게 하는 물질을 내놓는 거지. 그렇군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기 바로 저기에 바알리스트로랑이 저게 뭔가 하면 보리집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미국의 환경기술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리코멘드를 하는 거예요. 리코멘드를 하고 또 보면 저기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 위에 보면은 클레이 플로큘레이션은 저기 바로 뭔가 하면 저기 황토. 걔들 또 황토를 쓰는 거죠. 클레이가 있군요. 예, 황토를 써가지고 하든가 저런 식으로 보리집을 예. 그 알게 사이드네. 예, 그게 LG를 죽이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지난 저 영산강에 있는 팀들하고 저런 실험을 했죠. 저 논문이 나온 건데 영산강 저 오른쪽 사진은 그때 실험한 겁니까? 예, 영산강 그 빨간 거는 뭡니까? 물을 부유시키기 부유장치고. 예, 저게 영산강입니다. 영산강에서 까만 거는 녹색은 가운데. 그 안에 이제 그 보리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 실제로 저게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 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저 보리집을 이용해 가지고 녹조 이 발생을 억제하는. 그리고 논문을 낸 거 아니에요. 저 그때 저도 저 이름 읽고 이제 논문 내고 하는 건데 그런 방법들. 그 두 가지죠.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녹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자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자라는 데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저기 영상 강의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산강은 지금 이 자체가 미흡한 거예요. 미흡하다 하면 무엇이 미흡했습니까? 수질이 사실은 저게 뭐 5급수 되는 수질이 지금 3, 4급수 정도로 그랬고 또 지금 보면은 녹조 같은 것들이
아주 심하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준설을 더 해야 됩니까? 준설을 또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거기 보십시오. 원래 영산강 지역은 말입니다. 저기가 영산강, 섬진강, 동진강 저 지역이 물 사용이 상당히 많고 예. 특히 농업용수로. 예. 그런데 물은 없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섬진강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다음으로 큰 강이 영산강이 아니고 섬진강입니다. 예. 그런데 왜 4대 강을 영산강이라 하느냐 하면은 예. 사람이 많이 살고 산업이 있고 섬진강은 지금 거의 뭐 손을 안 대도 될 정도고. 그만큼. 그래서 지금 옛날부터 섬진강 물을 일부 끌어왔지요. 예. 특히 저기가 뭔가 하면은 일제 강점기에도 섬진강 물을 동진강으로 보냈어요. 아, 그렇군요. 동진강이 그 저기 무슨 파이프를 그렇죠. 묶게 되는군요. 그렇죠. 저기다가 물을 막아가 동진강을 보냈는데 이제 동진강이 어떤 강인가 하면은 그 뭐야 동학혁명 예, 예, 예. 조병갑이가 그 가뭄에 물 막아가지고 부역으로 물을 막아놓고 나중에 그 물 팔아가지고 그게 어떤 도화선이 돼가지고 예.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예.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부족하고 농지는 많고 하니까 바로 저기에 섬진강 물을 저쪽으로 넘겨 보냈지요. 그리고 이제 또 섬진강 댐을 65년도에 우리나라가 저게 최초의 다목적 댐이에요. 그 댐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일부 동진강을 내보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자료를 한번 보면 여기에 뭐 동복댐, 뭐 주암댐, 보성댐, 보성강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일부 영산강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밑에 가면은 이제 탐진댐, 장흥댐이라 해가지고 이름 바꿨는데 그 탐진댐이란 그것이 이제 또 목포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현재 저 지역은 거의 물을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섬진강 물은 뭐 성진강만 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일부 수자원을 이 필요한 쪽에다가 나누어 써야 되는 그런 것이죠. 지금 그 4대강 영산강 그 수계 지금 섬진강하고 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쪽은 현 상태로 존속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물을 체계적으로 쓰고 또 물의 장점이 뭐냐? 예. 에너지하고 물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에너지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안 되는 한번 건 쓰면 아니지만. 끝이고. 네. 한번 쓰면 그냥 우주로 가버리는 거죠. 물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물과 에너지의 기본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은 에너지는 대체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원자력, 태양광, 뭐 석유, 석탄 대체재가 많고 물은 뭐냐? 대체재가 없는 대신에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영산강, 저 섬진강 저쪽은 말입니다. 물을 잘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걸 쓰면은 재활용을 잘하면은 말입니다. 충분히 저기서 우리가 산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저기에 농업 또 생활 무슨 이런 걸 처리하기에 기본적으로 물 자체가 모자라는 지역이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뭔가 하면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저기서 문제가 뭐냐? 농업용수는 재활용이 가능한 곳이 물입니다. 용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곳에 물이 뭔가 하면은 농업용수를 전부 다 뭔가 하면은 농업용 저수지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모아가지고 농업용수를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농업용수는 지금 현재 영산강에 흐르는 물을 써도 되는데 예. 그 영산강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러죠. 우리 이 지역의 문제는 뭐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은 흘려내 보내고 정말로 생활용수라든지 환경용수가 뭐냐면 강에 맑은 물이 흐르는 거죠. 예. 생태용수, 환경용수. 환경용수로 써야 될 것은 농업용수로 써버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예. 충분히 저기서도 공급이 가능한 거죠. 충분히. 그럼 그런 거로 시스템을 바꾸려 그러면 여러 군데 공사도 새로 하고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송수 관로라든지 뭐 이런 예. 거 관로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 하신 것 중에 준설을 새로 해야 됩니까? 준설도 저기 상당히 부족했어요. 실제로 저기에 저 바닥에 준설 그기에 퇴적되어 있는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근데 저기가 굉장히 많은 뻘이 퇴적돼 가지고 저걸 준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만일에 하구원을 헐어버리게 되면 예. 그 지역의 농민들이 어마어마한 농민들이 농지가 이제 짠물이 들어올 텐데 예. 그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뭔가면은 우리가 조석 간만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다가 하잖아요. 입구 쪽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짠물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조금 지나면은 조석 현상 나타나요. 예. 그렇지만 그건 담수예요. 그러나 그걸 바닷물은 아니라는 그 거죠. 밀려서 감도하천. 떠는 거지. 그렇죠. 지금 우리 한강이 그래요. 예. 아마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이 잘 모르는데 뭔가 하면은 한강이 일종의 감조 하천이다 해가지고 예. 타이달 리버라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천에 물이 들어오면은 밀려와요. 예. 거의 탄천까지 올라간다고요. 예. 아는데 그것도 한강물이 짠물이냐 아니죠. 수위만 높아질 뿐이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 근데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뭐 이걸 전문적으로 어떤 봐야 될 겁니다. 봐야 되는데 영산강을 거의 우리 시화호처럼 말입니다. 뒤에 제가 이제 그 자료도 조금 보였는데 조력 발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으로만. 저걸 완전히 흐를 게 아니고 지금 시화호를 그래 하거든요. 예. 시화호가 저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많은 저게 예.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기에 영산강 하구원을 조금 앞으로 조금 우리가 조력 발전이라든지 또 적당한 농업 용수량의 영산강물 영산호의 물을 모두가 농업 용수로 쓸 것이 아니면은 예. 재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군요. 사업 후에 보십시오. 여기에 뭐 담양 홍수 조절지, 화순 홍수 조절지, 그리고 지금 뚝 높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물량을 확보를 했어요. 예. 3억 톤, 3억 톤 이상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수량이 많아요. 그 저물을 전부 다 뭔가 하면 농업용수로 쓰는 거죠. 저럴 게 아니고 저 농업용수를 환경용수, 생활용수로 쓰고 바닥에 있는 저 영산강에 흘러가는 물을 다시 농업용수로 쓰는 그 교차 이용이 앞으로 대안이 되지 않느냐. 그 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게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뒤에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그래 영산강 하구뚝 구조. 옛날에는 목적이 뭐냐? 바로 농업용수하고 농지를 확보하는. 알겠습니다. 예,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건데 저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거의 저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저 생태계에 굉장히 지금 뭐 피해가 크죠. 그다음 영산호 안에는 굉장히 아주 퇴적물이 심하게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저곳에 있는 분들이 많은 적을 했죠. 영산강 하구 뚝을 좀 터야 된다. 뚝을 틀 경우에 영산호 바닥에 깔려 있는 퇴적물이 자연적으로 나갑니까? 나가는데 이제 그게 나가기 때문에 그걸 나가게 되면 뭔가는 목포만에 목포만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든. 물고기. 그렇게 되는 지금 저게 참 저걸 완전히 준설이가 뽑아내야 되지. 예. 그냥 그대로 나가기. 흘려 나가면은 목포 그 앞 바다가 이제 더러워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목포만이 저게 폐쇄만이 그게 완전히 갇혀 있는 만 아니에요. 예. 천년 항구라고 저게.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데 한번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2010년도에 이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구조 개선 사업을 했어요. 예. 구조 개선 사업을 몇 가지 뭐 저청수 배제 시설 설치하고 했는데 저거는 못했죠. 저걸 설치하게 되면은 목포만에 이제 문제된다 해가지고 거기가, 지역 주민들이 예. 반대하고 해가지고 결국 못하고 여기에 뭐 관문 시설 확장하고 했죠. 그게 왜 저런가 하면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지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것도 넓히고 또 영산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영암호가 있죠. 예. 저걸 이제 연결해가지고. 통하게 돼 있군요. 예. 저게 이제 이쪽에 물이 많으면 이쪽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도 일정 생태계 안에서 그렇죠. 상충 관계도 있고 모순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죠. 서로 이익이 또 대립하는 구간도 있고. 예. 그래서 저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현재 영산강 살리기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뭐 오염원도 차단하고 준설도 더 하고 또 이 농업용수, 환경용수 뭐 이런 것들 교차 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 물 마스터 플랜을 좀 더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무슨 재자연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자연화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기가 힘들지. 살기가 지금 뭐 선진국을 한번 보시면은 예. 재자연화 해가지고 뭐 우리 그냥 있을 때 우리 필요할 때 물 흘러가고 뭐 보안 만들어도 뭐 강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나 이거지. 그럼 왜 그러면은 선진국은 그렇게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그거 보십시오. 지난번에 봤지만은 샌느강을 뭐 여기저기 뚫어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넘치니까 비가 올 때. 이게 낭만적으로. 아니 근데 저 우리 청계천도 왜 저 MB 대통령이 시장할 때 복원을 잘못했다. 뭐 시멘트를 왜 발랐냐. 뭐 자연 하천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청계천을 조선 시대의 청계천으로 만들면은 만들 수는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 시대는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없었잖아요. 예. 비가 오더라도 서서히 내려가. 지금은 땅이 비가 흡수가 오면 되고. 지금 아마 청계천 유역은 80%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예. 비가 오면 금방 실려 내려가는. 지금 청계천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 통수 단면이 조선 시대보다도 7배 컸다. 깊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있던 청계천은 저 너비도 아니었군요. 아니죠. 조그만 개천이었죠. 실개천이었군요. 실개천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유역에 그게 계산 다 나오죠. 그런 건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게 맞게 200년 빈도에 청계천도 그래 했죠. 200년에 한 번 내릴 대홍수 때도 넘치지 않게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200년에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올 홍수 대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200년 지나서 나왔던 게 아니고 내년도 올 수도 있고 내일도 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연형 하천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그래 한다는 거는 그건 착각이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그렇군요. 야, 이거 영산강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때 4대강 나올 때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여간 심각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저도 뭐 이게 영산강에 제가 아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아마 이 여러 뭐 환경 분야 또 이 홍수 치수 분야 또 농업 용수도 자기들 또 이제 써야 되잖아요. 예. 그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영산강은 이 4대강 살리기 포스트 4대강 살리기를 가장 먼저 새로운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강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섬진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은 물 관리를 일어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게 통합 관리해야 돼. 이번에 물 관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맡아라. 하고 이 정부도 지금 물 관리 뭐 일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영산강, 섬진강은 수계 통합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수계 통합 관리.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정부 조직을 바꿔 가지고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 정책국을 환경부로 옮기겠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물 관리가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이라는 게 보십시오. 산업용수, 농업용수, 또다음에 또 홍수 방지, 환경부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뭐 하는가 하면 한강 홍수 통제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 홍수 통제까지. 그러고 보니까 환경 쪽은 또 아니군요. 일부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요구했던 게 좀 있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토부하고 이게 분할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이제 국토부 산하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충주댐이 바로 옆에 좋은 물이 있는데도 충주시는 충주댐 물을 못 먹어요. 왜? 물값을 내야 되니까. 달천물을 먹고 있어요.
생활용수를 못 먹고 있다고요. 또 예. 대구 같은 데도 뭔가 하면 대구의 옆에 운문댐이라고 그 청도에 좋은 운문댐 물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그 물을 대구시가 다 끌어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물값을 많이 내야 되니까 대구시는 뭐 하느냐? 좀 더러운 낙동강 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운문댐은 뭐 하냐? 그 물을 흘려내 보내고 있다. 허허. 지금 똑같은 거 아니면 영산강도 한번 보십시오. 영산강도 뭔가 하면은 맑은 물은 농업용수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강에는 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하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물관리의 그 생활용수라든지 환경용수권은 우선적으로 환경부에 주고 말입니다. 그 치수라든지 이런 또 수자원 개발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기능적으로. 그렇죠. 기능적으로 예. 그 총괄을 누가 하느냐 환경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환경용수, 생활용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수자원에서 요구를 못했다고요. 바닥에 물고기가 다 죽더라도 위에서 댐을 만드는 사람들이 댐에 그 수자원 그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안 내보내는 거죠. 왜? 물이 다 그 나중에 그 전기가 되고 그게도 복잡한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물관리 일원화를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이해는 되죠, 충분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해는 되지만은 일부를 이제 보내고 나머지 기는 그대로 저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어나 해놓으면 또 저쪽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죠. 실제로 그런데 이 환경부에서 앞으로 좀 가져와야 될 게 뭔가면은 또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바다, 예. 해양 환경 보전 있잖아요. 예. 이것이 원래는 환경부에 있었어요. 그건 또 지금은 해수부로 가 있습니까? 해수부로 가야죠. 그리고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육지는 환경부, 바다는 해수부가 돼 있으니까 근데 오염원은 다 어디서 있냐? 육지에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제가 볼 때는 해수부에 있는 해양환경보전국이 물론 다른 거는 해수부에서 하고 환경관리는 가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저런 거 산림청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산림청이 경제 기능이 산림이 우리나라의 경제 기능이 컸다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목재가 99% 수입이에요. 예. 대부분 다가 보전 기능이에요. 거기에 야생 동물이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기능이에요. 산림청이라든지 그렇군요. 해양환경보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자원의 일부 그 환경용수 관리라든지 생활용수 우선권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 주고 지금 원래 있던 그거는 거기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거기도 뭐 여간 복잡한 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이 환경도 공부해 볼수록 참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산강 문제는 들어보니까 참 여기 하나 고치려 그러면 딴게또 문제고 시스템이 또 뱅뱅 돌아가고 있어서 또 그것도 방향을 또 바꾸는 것도 또 여간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군요. 이거 뭐 하나 쌓고 말고 이런 문제만은 아니군요. 복잡한 또 논쟁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덕분에 아주 공부는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